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오늘도 좀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법인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순환근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필수 인력분들은 또 매번 출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8번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3차 확산세가 조합원들 일상 가까운 곳에서 퍼져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저희가 개인 방역에 유의하고 기운 내면은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연말 연시를 맞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제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저희 코로나19가 좀 노동조합 활동에도 정말 많은 제약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게 준비했던 리플렛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프라인으로 그린 팩토리에 맥도리에서 배포하고 싶어서 조직문화 설문을 위한 리플렛을 만들었는데, 조합원 여러분들 얼굴 뵙고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조직문화 설문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홍보하고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문화 설문이 네이버 법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여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참여만 해도 저희가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고, 이게 전원에게 참여만 하셔도 드리고, 추첨을 통해서는 또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는 진짜 말 그대로 좀 혜자로운 설문입니다. 설문 목적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 뭐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을 뭐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가 노동조합이 이제 공동성명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항상 그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직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진짜 올해 초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한 설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설문 결과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더 나은 네이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10분이면 되니까 조합원 여러분들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에 식사하시고 커피 타임에 제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이 아니셔도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비조합원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주변 팀원들, 동료분들에게도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저희 설문이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참여만 해도 3,000원짜리 상품권 주는 경우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좀 힘들어져서 참여 기간도 이제 12월 18일까지를 연기했으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안 하신 분 있으면 주저 마시고 바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설문 홍보가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저희 다양한 조합 활동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말 평가 기간이고 여러 가지 리뷰 기간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임금교섭 소식은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간담회에서 채팅방에서 어떤 한 조합원들이 분이 말씀을 하셨죠. 라인업 상황이 심각하다고. 현재 진행 상황 박태용 부지회장님과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옥마다 현수막 설치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노동조합 추천인 이벤트, 이게 어떤 이벤트고 왜 진행하는지 이벤트 기획한 박재우 조직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30분이면 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임금교섭 진행 상황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공유 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번 주부터 뭐 몇 군데 법인에서 실무교섭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 회의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실무교섭을 차주로 미루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협상이 지연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어제 24일 저녁에 네이버는 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그리고 또 최초로 화상 연결까지 해서 2차 실무 교섭을 진행해서 저녁 늦게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교섭이 끝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세한 결과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못해서,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교섭에서, 2차 실무 교섭에서 네이버와, 공동성명 노사 간의 의견은 많이 좁혀졌고, 곧 이제 이 좁혀진 의견을 바탕으로 본교섭을 열어서 주요 사안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분위기는 이 그림으로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계속 임업 시작하면서 연내 임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 다짐을 드렸는데, 최소한 네이버 법인에서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알맹이 없는 찐빵 같다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교섭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달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달 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네이버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같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 플러스, NTS, NIT 컴파트너스의 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노동자 활동 소식은 간단히 전달을 드렸고요. 라인업 소식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박태웅 부지회장님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5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웅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태웅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온라인 네. 간담회는 오랜만에 같이 참여하네요. 네, 또 이제 라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간 이동 금지가 권고가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태용님은 계속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지난주 라이브에서 한 조합원 분께서 라인업 지금 회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라인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저희 네이버랑 라인이랑 특히 라인은 분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워낙 많잖아요. 계열사들이. 조합원 분들이 들으시면서 라인업이 무슨 회사지? 여기가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인업은 어떤 일을 하는 법인인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업이라는 회사는 원래 라인플러스의 게임 개발 부서 중에 하나였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라인 레인저스라는 대표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라인 플레이, 그리고 라인 버블 등의 캐주얼 게임들을 주로 라인플러스에 있을 때 개발을 했고요. 게임 개발 전문 성 강화를 위해서 2017년 11월 1일 라인플러스에서 라인업이라는 자회사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분사한 지 불과 한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2주 전 금요일이죠. 라인업 대표가 이제 전체 직원 간담회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사업 방향의 변경을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좀 라인업 상황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일단 현재 라인업은 직원분들에게 개발 중이던 게임 프로젝트를 일단 모두 중단을 하고, 현재 라이브 중인 서비스도 모두 종료할 것이라고 네,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과 관계가 없는 다른 신규 사업으로 라인업의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전 직원에게 발표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게임 개발을 위해서 분사를 했고 그렇다 보면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게임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개발도 그렇고 디자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사업 방향을 바꿔서 당신은 전직을 하거나 전환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회사는 직원들을 모두 고용 유지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사실 10년, 20년까지 게임 개발을 해온 커리어를 지니신 직원분들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회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게임 개발 경험만 10년 이상인데, 저보고 갑자기 원화를 불어주세요, 아니면 뭐 라인 서비스 기획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 방면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경영 업무를 하시던 분들에게 갑자기 교육기간 1년 줄 테니 앞으로 서비스 개발하세요라고 하면 네, 똑같이 당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기획하던 사람한테도 1년 줄 테니까 개발해라고 했을 때 몹시 당황스러울 것 같고, 또 일이라는 게 어떻게 게임 개발 뭐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그냥 업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커리어, 어쩌면 인생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전직을 하라는 좀 일방적인 결정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게임 개발을 계속 하고 싶은 분은 프로토타입을 1개월 만에 만들어서 뭐 피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게임 개발을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는 뭐 1개월 만에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피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는데, 이제 라인업은 좀 특수하게 게임 개발사니까 이게 게임 업계에서 흔한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렇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어, 1개월 안에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거는 진작에 그런 게임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나 클래시 로얄, 그리고 요새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런 게임을 만드는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어, 게임을 만들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게임의 재미와 게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픽 요소도 넣지 않고 뭐 사운드, UI 이런 거 모두 배제하고 단순히 도형, 뭐 네모나 동그라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면만 만들어서 게임성만을 검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게임 업계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롤이나 그런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게임들 많이 하시죠? 롤이나 스타크래프트의 그 프로토타입을 설명을 하면은 뭐 롤에서 포탑은 원뿔로 만들고 챔피언은 네모, 뭐 적군은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실제로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5대5로. 이렇게 5대5로 게임을 붙여봤을 때, 뭐, 와, 여기에다가 이 네모를 그래픽 붙여서 캐릭터 만들고, 뭐 원뿔을 거기다가 좀 더 이쁘게 해서 포탑 만들고 적군 동그라미를 좀 더 뭐 괴물스럽게 만들고 해서 하면 오 재밌겠다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게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그래픽도 안 붙이고 사운드도 안 붙이고 도형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도 게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개월 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픽 요소도 없고 사운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런 단순한 프로토타입을 보고 이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혹은 그런 회사의 개발 문화도 현실적으로 지금 라인업에는 예, 부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 게임 개발을 위해서 분사를 했고, 그래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게임 개발을 계속 하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프로토타입을 1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1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해서 라인업을 계속 잇고 싶다면 계속 1년의 시간 안에 새로운 업무도 적응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1년 안에 그럼 내가 업무 적응을 못하면 나가라는 이야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태웅님이 그래도 이제 그 라인업 조합원 분들은 가장 가깝게 지켜보시면서 챙겨보셨는데, 이런 고용 불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그 라인업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성명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미래에셋 3층의 라인업 법인이 있는데요.
그 라인업의 하이브에 그 고용 음, 불안에 시달리고 계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단 출장 상담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네,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이 되는 바람에 네, 오프라인 출장 상담은 우선 잠시 멈추고 네,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면서 라인업에 계시는 공동성명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하면서 네, 조합에 바라는 점, 혹시 음, 네, 현재 라인업 법인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그런 것들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네, 온라인 연락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라 11월 20일인데 11월 20일 날 공동노동 조합원 여러분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 정식으로 교섭권을 요청하기 위한 교섭 요구 공문을 네, 발송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교섭 요구했을 때는 네이버나 라인플런스 같은 경우는 뭐 리프레시라든지 뭐 육아휴직 같은 사실 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조합원 분들이 교섭은 좀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용 안정도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라인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교섭을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교섭 과정이 굉장히 지난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딱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교섭 요구 공문 요청했으니까 회사가, 교섭해! 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좀 추가적으로 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을 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동성명 외에 추가로 교섭하겠다는 이제 다른 노동조합이 나와야 되지 않고,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교섭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번 주가 지나야지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예,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미 했는데 결혼하기 이전에 그 예비신랑과 예비신랑 가족 그리고 예비신부 예비신부 가족이 만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걸 뭐라고 하죠? 상견례. 저도 했습니다. 네, 상견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결혼 전에 가족 간의 상견례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단체 교섭도 똑같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의 상세 항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서 싸우기 전에 우측과 사측이 서로 소개와 인사를 하고 실제로 단체 교섭의 주기와 시간 그리고 단체 교섭에 참석하는 교섭위원들의 처우, 뭐 업무 시간 인정이나 공가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네, 바로 단체 교섭 상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획득하게 되면 실제 단체 교섭 상견례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섭위원과 교섭대표의 일정 조율 등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상견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회사와 단체 교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교섭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참 뭐 법적으로든 뭐 관례적으로든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해 교섭 시작했는데 빨리 좀 일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인업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일대일 개인 면담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촉박하게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서 약간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 듣기만 해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인데 처하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좀 태용님께서 라인업 조합원 여러분들께 응원과 연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한마디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딱딱해질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여러 마디 공동운용 하셔도 돼요. 라인업 조합원, 네, 여러분. 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에서는 1대1 면담과는 다르게 정말로 내가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웠던 거.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를 경영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 과정을 통해서 직원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경영진에게 있는 그대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체 교섭의 결과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리를 명문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라인업 조합원 여러분, 공동성명 조합원 여러분, 주변 동료분들에게도 모두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아닌 네이버 계열사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도 모두 주변 동료분들과 함께 조합 가입을 추천해 주시면서 라인업 법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함께 연대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공동성명 끝까지 조합원 여러분들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투쟁을 외치고 싶지만 여기서는 조용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쟁은 오늘은 외치지 마시고요. 저 지금 네, 질문이 하나 알겠습니다. 왔는데, 태용님, 보통 네네. 프로토타입 개발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는 질문인데, 제가 듣기로는 뭐 4개월, 5개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태용님 게임 개발하셨으니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질문도 저도 보고 있는데, 어, 보통 일반적인 게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쭤보신 거는 아마 이 라인업에서 음, 현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기간을 여쭤보신 거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네, 이거는 현재 일주일 아니고 한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요. 네. 네, 한 달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해당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 프로토타입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라인 계열의 게임 개발 법인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스폰서를 요청할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데모를 보여준다. 아, 이게 게임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PT랑 스폰서 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기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프로토타입에는 사실 별도로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붙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게임성을 가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로도 설명하죠. 네. 다시 들어도 너무 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성명이 함께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라인업 조합원분들 괜히 주눅 들거나 기죽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계열사 노조 아니겠습니까? 여러 계열사에 계신 다른 조합원 분들께서도 라인업 조합원 분들이 끝까지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태웅님, 이만 저희는 또 다음에 라인업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음역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은 회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문화 설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용 안정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진짜로 강력한 힘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조합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될수록 조합의 힘은 더 강해지는데 더 많은 분들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성명이 지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직부장님이신 박지훈님 모시고 왜 이런 걸 진행하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성명에서 조직국을 맡고 있는 조직국장 박재우입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희 사실 재택근무 중이라서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 곳곳이랑 저희 이제 지하 식당에 현수막이랑 포스터 붙여놨는데 사실 이게 뭐라는 거지?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조합원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조직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노동조합 추천 이벤트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온라인 조합 가입 페이지에 보시면 그 가입 경로를 알 수 있게 그 가입자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6개월가량 이렇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1위가 지인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주신 지인분이랑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IT 서비스에서 신규 가입자 이벤트,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자주 하는 그 추천 이벤트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인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선물이 또 재훈님의 오랜 회사 생활을 노하우를 담아서 선택한 선물이 지금 뉴발란스 슬리퍼랑 장패드와 무선 충전기 세트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로 이 슬리퍼가 너무 받고 싶은데 아무도 저한테 추천으로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럼 제가 이제 누군가를 제 지인 중에 누군가를 추천을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셔요. 그러면 이미 추천인 선물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주 목요일마다 그 가입하신 분이랑 추천인 모두한테 그 문자로 그 선물 신청 URL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취합을 하고 금요일 날 주문을 해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장소에 받아보실 수 있게 주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패드와 무선 충전기도 택배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언택트로 전달을 하시려다 보니까 재훈님이 요구가 많으신데 혹시 방송을 보는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지금 조합원들만 보시고 계신데 제 이름으로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뉴발란스 슬리퍼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저 이거 저희가 항상 이제 신규 가입자를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간담회도 못하고 보통 간담회 끝나고 가입서 나눠드리면은 맞아요. 가입도 하시고 이랬는데 혹시 이 이벤트 통해서는 좀 신규 가입자를 저희가 늘었나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아직 11월 통계가 나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10월 기준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1.5%가량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최근에 또 퇴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증 비율은 그거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근데 이벤트 시작 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희 집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또 오늘 조합에 참여 독려를 계속 부탁드리는 지난번에 사과만 했고 오늘은 또 독려만 하는데 사실 공동성명을 만드는 거는 뭐 저희는 이제 대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조합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노동조합 가입 적극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가입할 때는 없었던 이런 또 추천인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 궁금한 게 추천인 선물 반응은 어때요? 되게 고민해서 고르셨잖아요. 뭐 많은 대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인분들 그 추천으로 결국은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긴 됐는데요. 근데 한 30장 넘게 이미 장패드랑 그 다음에 그 슬리퍼는 개별로 나갔습니다. 사용감에 대한 만족도는 확실히 그 추천을 받아서 제일 많은 추천수를 가진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높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원했던 거는 거기서 이제 저희 쪽 PR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다들 보시고 그냥 장패드구나, 그냥 무선 충전기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쓰시고 계시니까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출근하시게 되면은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을 보시고 뭐 하는데 하고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충분히 의미 있고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는 점 또 강조를 드리고요. 근데 아마 저희 회사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경력 입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동기도 없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뭔가 조합원으로서 보호는 받고 싶은데 추천인이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추천인 없이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분은 선물 못 받으세요? 보통 그럴 때는 그 해당 법인의 부지회장님이 자동으로 추천인으로 그 지정이 되는데요. 근데 꼭 바로 그렇게 하기는 또 뭐 해서 그래서 별도로 제가 그 가입자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해당 사항을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하실 때 추천인 기입을 안 하셨더라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정말 한 분이라도 선물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믿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계속 이제 조합 가입 많이 하셔라. 여러분들이 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훈님도 오랜만 거의 처음 나오셨잖아요. 처음 나오셨는데 왜 노동조합 활동에서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고 수를 늘리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 재훈님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네. 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재직하면서 느끼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희가 조합 만들었을 때 얘기했던 소통이랑 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가 꼭 이렇게 돈이나 아니면 꼭 경영진만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회사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정치적일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단체로서로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지려면 좀 더 많은 조합원과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안 챙겨주느냐라고 하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챙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필요하고 그 더 많은 조합원들이 기존 조합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여럿이 뭉쳐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거는 그 작년 박근혜 탄핵 때도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모일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이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속 조합 가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이거 이벤트 언제까지 계속 하세요? 빨리 또 있어야지 빨리 가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 슬리퍼 재고는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다시피 100개가 한정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는 100개가 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장패드랑 무선 충전기는 연말까지 쭉 공급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그 공식적인 그 이벤트의 종료 날짜는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저희 빨리 가입해 주세요. 제 주변 지인분들 제 이름 좀 써주세요. 100개 한정이라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희 뭐 가입하라고 독려 한마디 하시기는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랜만 처음 방송 나오셨으니까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하고 가시고 할 말 없으면 그냥 바로 인사하셔도 돼요. 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준비해 오셨네.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좋은 회사는 아버지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장님이시고 제가 거기 직원이면 얼마나 회사가 제 맘대로 돌아가고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NHN을 때 한번 퇴사를 했다가 네이버가 되고 나서 다시 입사한 사람인데요. 근데 퇴사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백이 있었으면 좀 더 회사를 좀 잘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직을 했는데 이직 후에도 백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우수사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이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백이 없으면 어느 회사를 가도 복지가 좋은 회사를 가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하고 좋고 합법적인 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점점 더 강한 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이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선물 줄 때 가입하세요. 네. 재훈님 원래 이런 거 밖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못 하시는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지금 나가는 광고 영상은 카카오노조 크루 유니언이 특별히 협찬한 광고 영상입니다. 이거 한 편 보시고 저는 마지막 부탁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네, 20초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님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네, 저희 이제 내일부터 좀 대의원 선거가 치러져서 요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수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의원들이신데요. 우리가 조합원의 목소리로 조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플러스, NTS, 컴파트너스 이 5개 법인에서는 내가 스태프들과 조합원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나서신 33분의 대의원 후보가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후보를 하셨고 내일부터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대의원 정보는 저희 카페에 제가 그 명단을 다 올려놨습니다. 조합원만 볼 수 있는 명단을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문자 받으시면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투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11월 월급날이더라고요. 연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은 들리는 이야기들만 들어봐도 육아랑 병행해야 하시는 분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불안에 떨면서 출근을 하시고 하면서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최선을 다해서 지내왔기 때문에 또 올해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1개월 잘 지내주신 조합원 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공동성명도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8번째 온라인 간담회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12월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